영어 쉽다는 거 인정해야 하네. 영어 쉽다는 거 인정해야 하네. 영어 쉽다는 거 인정해야 하네. 인정. 자, 지금부터 구조분석 1형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단어를 완벽하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이 정확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장이 나와도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형식이 너무 쉬운데 이거를 왜 봐야 되냐, 이 개념 다 안다 깝치지 마시고 알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아도 또 쓰고 몰라도 또 쓰고, 알아도 썼으면 그걸 또 외우고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개념 설명 시작할게요. 자, 일단 영어는 5가지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1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1형식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는 형태가, 이 형태가 바로 1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명사가 문장에 나오면 다 주어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에 대한 정의를 일단 우리가 정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주어란 뭘 말하냐면 문장의 맨 앞에 나온 명사를 말합니다. 자, 주어는 뭘 말한다고요? 문장의 맨 앞에 나온 명사를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형용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쉽게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주어죠? 자, 이게 주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명사가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 동사에서 우리가 항상 문장을 볼 때 주어를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하고 있죠. 그러면 주어를 찾을 때 뭘 찾아야 된다고요?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이게 주어라는 겁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명사가 반드시 어디에 있다? 문장 맨 앞에 나온다. 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주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주어를 찾았죠? 그러면 주어 뒤에는 반드시 은, 는,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주어 은, 주어 이, 주어 가 중에 어울리는 거 하나 선택하셔서 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은는 이가를 잘 못 고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빨리 한글 공부하셔야 돼요. 빨리. 아시겠죠? 은는 이가를 못 고르면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텐데, 자,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중딩다운 개념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크게 종류를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사. 자, 두 번째, 타동사. 자, 마지막으로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타동사라고 부를게요. 자, 동사는 크게 어떤 동사가 나오든 이 3종류의 법률 안에 다 들어갑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동사는 자동사가 많니, 타동사가 많니, 자타동사가 많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타동사가 제일 많아요. 한 70% 정도. 되셨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해해놓고,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뭐냐 도대체. 자, 간단합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건 이 뒤에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없다. 자동사는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말합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그건 자동사가 될 수 없어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되셨죠? 타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다.
자, 이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목적어라는 거는 뭔가요? 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아름다운 새끼들 이걸 모르니까 아직까지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목적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개념이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다 목적어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 명사가 반드시 을이나 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로 하는데 그 명사가 을이나 를로 해석되어야지만 그것이 목적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게 지금 1형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형식에 나오는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그렇죠. 1형식에 나오는 동사는 자동사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해석은 주어 은는 이가 하시고 동사는 반드시 뒤가 뭘로 끝나죠? 그렇죠. 반드시 다로 끝납니다. 그럼 주어는 동사다 라고 하면 1형식의 문장의 해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렇죠. 엄청 쉬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장을 볼 때 이걸 1형식인 줄 못 보는 거죠. 왜냐고요? 이렇게 짧은 문장이 나와주면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영어 다 할 텐데 불행스럽게도 1형식 문장이 절대 주어와 동사로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1형식인데도 불구하고 문장이 왜 길어질까?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문장이 왜 길어지냐면 첫 번째, 이 색깔 좀 바꿀게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부사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 이런 애들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진다. 선생님 그럼 부사는 뭘 해주는 건데요? 이러다가 오늘 날 셀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니들이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자, 부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준다. 이게 부사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정확히 뭘 꾸미냐면 1번 동사를 꾸민다. 뭐가요? 부사가요. 2번 형용사를 꾸민다. 3번 다른 부사를 꾸밀 수 있다. 그리고 4번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 자, 이 네 가지가 부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이 있어요. 자, 부사가 동사를 꾸밀 때는 문장에 어디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 꾸미고자 하는 형용사 앞에 나와야 돼요. 자, 다른 부사를 꾸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꾸미고자 하는 부사 앞에 나옵니다. 자, 반대로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꾸민다 라고 할 때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부사라는 거예요. 이 부사들이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에 사이에 들어가서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사예요. 아주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구문 공부를 할 때 만약에 부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부사는 괄호 쳐놓고 봐주자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부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지워버리시면 안 돼요. 지워버리시면 해석할 때 뭔가 의미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자라는 의미로 괄호를 쳐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선생님 부사만 나오면 부사가 나온다고 해도 뭐 한두 단어밖에 안 될 텐데 근데 왜 문장이 길어져요? 자, 그러면 부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부사 구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부사구가 문장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문장이 더 길어져요. 쌤, 그럼 부사 구는 뭔가요? 구를 모르겠어요. 구술인가요? 죽어야죠, 그죠? 자, 구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라고 하는 건 두 단어 이상이 모인
덩어리를 말합니다.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으면 그게 다 덩어리예요. 자, 예를 들면 한글로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고요?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요. 자, 우리 반 학생의 이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 또 예를 들면 또 이 친구가 굉장히 화를 내고 역정을 낼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하지만 해볼게요. 자, 재호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름은 품사가 뭐죠? 명사죠. 그럼 이거 자체로는 하나의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형용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잘생긴. 벌써부터 상상이 되죠? 얼굴이 상상이 됩니다. 그 뭐죠? 그 찡그리면서 눈이 작아지면서 하이탈처럼 되는 그런 모습. 기가 막혀요. 자, 이런 형용사가 나와서 이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잘생긴 재호가 되죠. 그러면 이 잘생긴 재호가 묶여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때 이 명사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명사 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단어와 단어가 엮여서 이렇게 모여서 두 단어 이상이니까 세 단어가 모이든 네 단어가 모이든 상관없어요. 명사 역할을 하면 이거는 명사 구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 구가 되는 거고, 부사 역할을 하게 되면 부사 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사구가 문장에 나왔을 때 왜 문장이 길어지게 될까요? 단어 덩어리가 들어가니까요. 부사는 단어인데 부사구는 단어 덩어리니까 그만큼 더 길어지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대표적인 부사구가 뭐가 있냐?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전명구, 별표. 자, 전명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문장에 전치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전치사가 뭐냐면 쉽게 얘기를 들면 in, at, on. 자,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 뜻만 외우지 마시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가 뭔지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단어는 전치사구나, 이 단어는 명사구나. 이거를 아셔야 구조 분석이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장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이 전치사의 특징은 뭐냐면 문장에서 단독으로 쓸 수 없다. 그럼 이 전치사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같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전치사와 명사는 서로 떨어뜨릴 수 있나요? 그렇죠.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전치사는 단독으로 나올 수 없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단어가 두 개 이상 뭉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전자와 명자를 따서 이거를 구인데 전명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전명구가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어떤 품사 역할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전명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명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즉, 간단해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명사를 꾸밀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형용사랑 달라요. 전명구는 명사를 꾸미는데 반드시 명사 뒤에서 꾸민다는 거죠. 근데 꼭 명사 뒤에서 꾸민다 그러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명사가 있을 때 여기서 꾸민다. 그럼 이걸 명사 어디서 꾸민다고 하죠? 앞에서 꾸민다고 합니다. 근데 명사를 여기에서 꾸민다. 그럼 요거는 뒤에서 꾸민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명구는 명사를 꾸밀 때 반드시 여기에서 꾸며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민다. 되셨죠? 그리고 보어 자리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1형식에는 보어가 안 나오니까 보어는 2형식 개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흔하지 않다. 라고만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 형식 할 때 보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시다. 되셨죠? 자, 그리고 부사일 때는
부사는 이 네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 하지만 전면구는 딱 두 가지만 꾸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꾸밀 수 있다. 두 번째,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전면구가 동사를 꾸밀 때는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나와서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 전체를 꾸밀려면 반드시 문장 맨 앞에 나와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1형식이 이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문장이 왜 길어지나? 주어와 동사만 나오는데 문장이 왜 길어지나? 첫 번째, 부사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사 덩어리인 부사구가 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 일반적인 형용사는 여기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서 또 문장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자, 형용사의 역할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런 세 가지 것들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형식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부사는 괄호 쳐서 지워버리고, 그쵸? 부사구도 괄호 쳐서 지워버리면 돼요. 마음속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진짜로 문장을 지우지 말고. 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형용사는 반드시 이 명사를 꾸밀 거다.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명사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구나. 그래서 꾸며서 명사 덩어리로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조를 접근하시면 굉장히 1형식은 너무나도 쉽게 나오실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자, 이제 1형식의 마지막 파트를 할게요. 전 자리가 없어서 살짝 내릴게요. 자, 밑에는 문장이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께서는 그 구문책에 보면 1형식 해가지고 구조 길어지는 이유 거기 파트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1형식은 주어와 자동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자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자타동사가 있다고 했어요. 이때 요 자동사만 되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만 되는 동사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되는지는 일단 요거 적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happen. 두 번째, occur. 세 번째, take place. 자, 마지막, arise. 이 네 개는 전부 다 뜻이 발생하다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arrive. 이거는 도착하다. 그 다음이 respond. 이거는 반응하다. 그 다음이 consist. 구성되다. 자, 그 다음이 emerge. 나타나다. 자, exist. 존재하다. 자,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이 11가지의 동사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얘네들은 반드시 자동사만 되는 동사입니다. 타동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절대로 수동태가 나올 수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아, 수동태가 뭐지? 씨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데 하지 마시고 일단 외워두세요. 수동태는 3형식 개념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개념들을 전부 다 아시게 되면 1형식에 대한 건 너무나 쉽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형식 구조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명사는 뭐다?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를 말한다. 명사가 아니죠. 주어는 뭐다?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장이 나오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아주는 게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 그래서 그 명사를 주어다 라고 판단하면 주어라는 명사 뒤에는 반드시 있는 이가 중에 어울리는 말을 하나 붙여서 해석한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동사를 찾는데 1형식의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다. 됐습니까? 자동사가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한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타동사라는 건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다. 되셨죠? 목적어라는 것도 뭐냐면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말하는데 명사 뒤에 을과 르를 붙여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게 목적어다. 되셨죠? 이해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와서 1형식을 만들고 그때는 주어는 동사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근데 문장이 왜 길어지나? 왜 우리는 1형식을 보지 못하고 어려워하는가?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부사 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부사는 뭐냐?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근데 부사가 못 꾸미는 게 뭐냐? 반드시 명사는 못 꾸민다. 그럼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뭐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다. 되셨죠? 부사 구는 뭐냐? 그럼 구라고 하는데 구가 도대체 뭐냐? 구는 두 개의 단어 이상이 모인 덩어리면 무조건 다 구다. 자, 예문 보이시죠? 잘생긴 재호. 재호는 명사인데 잘생긴이라는 형용사가 재호를 꾸며줘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이건 덩어리라고 부른다. 그때 재호가 들어가 있는 명사가나 형용사랑 붙게 되면 반드시 명사구가 된다. 되셨죠? 부사구의 대표적인 건 전면구라는 게 있다. 전면구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다는 걸 말한다. 전치사는 문장에서 절대로 단독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전면구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나 부사로만 쓰일 수 있고 전면구가 형용사로 쓸 때는 명사를 꾸미는데 반드시 명사 뒤에서 꾸민다. 그리고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전면구가 형용사일 때도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흔하진 않다. 전면구가 부사로 쓰이게 된다면 동사를 꾸민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 전면구가 동사를 꾸밀 때는 위치에 상관없이 동사를 꾸밀 수 있고 전면구가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반드시 문장 맨 앞에 나온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자타동사 중에서 자동사만 되는 동사가 있다.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이건 발생하다고. arrive, respond, consist, emerge. 이거는 도착하다, 반응하다, 구성되다, 나타나다이고 exist, appear, disappear는 존재하다, 나타나다, 사라지다이다. 그런데 자동사만 되는 동사는 절대로 수동태가 나올 수 없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형식 개념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잘 파악하시면서 1번부터 문장을 하나하나 여기에 맞게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